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식물로화 수명연구단에서 벼 연구를 하고 있는 이수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How to Improve the Rice Productivity by Manipulating Senescence 라는 제목인데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추럴 베리에이션에 의한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프로모터 변이에 의해서 노화 차이가 나고 이걸 이용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람들하고 처음 만나면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처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니면 아침에 만나면 아침밥 먹었어? 라고 할 정도로 여러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벼를 어떻게 하면 벼 연구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근데 벼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벼를 심고 수확하는 게 제 실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요. 4월 말 5월 초쯤에 종자발화를 시작해서 한 달 뒤쯤에 논으로 옮기고 한 70일, 한 8월 중순쯤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8월 5일, 20일 전에서 꽃이 피게 되고 그러면 꽃이 피서 수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4, 50일 그 정도까지 종자가 성숙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한 10월 초,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종자를 얻어서 논에서 하는 실험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실험 진행을 논에서 하는 실험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벼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밑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주식으로 삼고 시작했고, 근데 이런 주식으로 삼는 건 대부분은 웹동식 식물입니다. 이런 웹동식 식물의 대표적인 모델 식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몇천 년 전부터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화가 진행될 때는 한꺼번에 일순간에 그냥 논에 심은 것들이 한꺼번에 가버리는 모노카픽 세네시스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 스팬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이게 조생종, 중생종, 마생종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벼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전플라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든 뮤턴트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진스탑이나 진펑션 연구에는 굉장히 편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고, 그리고 또 벼는 다른 작물들, 보리, 밀, 옥수수하고는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크게 보면 염색 크로모좀 구성이나 그 내용, 진 넘버나 아니면 컨텐츠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벼 연구를 통해서 벼 연구가 다시 그런 작물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내용은 저희 연구단 이름 자체가 식물노화 수명 연구단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벼에는 아시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서브 스피시즈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자포니카 타입, 동그랗고 짧은 이 녀석 자포니카 타입이 있고, 드셔보셨겠지만 인디카 타입, 예전에 알랑기라는 통일부 계통들은 길쭉하고 약간 슬렌더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모양도 일단 다르긴 하지만 논에서 키워보면 외형적으로도 좀 다릅니다.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딱 자라는 거 보면 자포니카나 인디카냐라고 딱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외형적인 차이도 꼭 있는데, 저희 연구단에서 제가 집중했던 내용은 이게 노화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꽃이 같은 시기에 폈다 그래도 자포니카에서 인디카가 훨씬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육종에 한번 이용해 볼까, 생산량 증대라는 육종에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심어서 자포니카와 인디카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의 수확 직전까지 가면 굉장히 큰 잎 색깔, 노화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엽록소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느냐, 엽록소 디그레데이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포니카가 인디카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노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뭘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러면 이게 진짜 시네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맨 첫 번째 했던 게 수학 직전에 저희들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개화 시기는 동일한 건데, 이런 자포니카 타입에서 인디카 타입이 훨씬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색깔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가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량을 했냐면,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잎을 말하는데 그 맨 마지막 잎에서의 엽록 참량을 재보면 자포니카에 비해서 인디카가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잎이 그렇고 끝에서 두 번째 나온 잎도 마찬가지로 자포니카에 비해서 인디카가 훨씬 더 빠르게 클로로필 데그레이션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제가 샘플링해서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자포니카에 비해서 인디카가 훨씬 초기에는 비슷하지만 만약 실제에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플랭립이나 세컨립에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정량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존에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엽과 두 번째 잎의 그 색깔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린색이었다고 늙어갈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갈색이 잎에서 여기 방금 보시는 요 잎들에서 그게 잎 전체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비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거의 전부 다 녹색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 4주나 7주로 가보시면 특히 7주째 보면 자포니카 타입들은 노란색이 주로 많고 노란색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인디카 타입들은 갈색과 노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시네시스가 빠르다는 걸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건 플랭립이든 지엽이든 두 번째이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건 잎에서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들이 또 궁금했던 건 그러면 우리가 주로 쌀을 먹게 되는 이삭의 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건 그러면 페니클 이삭인데 이삭의 노화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건 스캐닝을 했고요. 스캐닝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자포니카 타입에서 오른쪽에 있는 인디카 타입들이 조금 더 빠르게 노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다시 정량화 해보면 첫 번째 정량을 해서 보면 이런 자포니카 타입에서 인디카 타입들이 특히 4주, 5주 되게 되면 훨씬 더 노란색이나 갈색들이 많이 하게 돼서 잎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보면 잎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게 되는 이삭 종자들도 종자 껍데기의 그 색깔들도 노화도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보면 이 전체가 그 뿌리 부분 빼고 위쪽에 있는 흙 위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 바이오매스들이 자포니카에 비해서 인디카가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유전자를 어떻게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것들은 제가 단독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일인데 슬라이드 하나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아시겠으면 QTL 매핑을 했습니다. QTL 매핑을 해서 이게 한 4년, 5년 정도 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표적인 인디카 자포니카를 교배를 해서 거기에 나온 프로제니를 가지고 계속 QTL 매핑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QTL 매핑에서 QTL 로사이가 몇 개 정도, 여기 보시다시피 로사이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하고 세컨드 두 번째 입자인데 공통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파란색은 그 지역의 스페시픽하게 지역 특이적으로 세네시스에 관련된 모사이크가 있었고, 아니면 밑에 있는 파란색 두 개는 두 번째 특이적으로 특이적인 딥세네시스에 관련된 모사이크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개 중에서 보시면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거는 크로모좀 9번에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스쿼드 제일 높거니와 그리고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스쿼드 높고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러면 요 크로모좀 9번에 있는 염색체 9번에 있는 녀석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요걸 타겟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매핑을 하이 레졸루션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kb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마커도 새로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26kb 정도까지 좁혔고요. 그래서 좁혔는데 그 좁힌 26kb 안에는 저희들이 찾아본 레퍼런스 시퀀스를 찾아보면 이 3개 정도가 딱 거노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테이그린 유전자가 하나 끼어 있었고요. 그 다음 하핀 뭉주스, 스트레스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하핀 뭉주스 프로테인 원하고, 그 다음 애기장 때 에이지 디펜던트 세넥신스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PRR9의 홈올로그인 PRR95가 있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PRR95하고 스테이그린 유전자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스테이그린 유전자는 이미 제가 클로닝한 건 아니고 이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유전자였습니다. 이게 이미 클로로필 데그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요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럼 이게 세네시스와 관련이 되는지 없느냐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씩 했는데, 처음은 요 PRR95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PRR95에 대한 뮤탄트를 분리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액티베이션 라인들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베이션 라인은, 그래서 액티베이션 라인은 아시겠지만, 오버 익스프레션하고 다르게, TDL이 안쪽에 이네서를 삽입된 상태고, TDL가 제르믹 리전을 밴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유전자에 바른 엔도지니스한 레벨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PRR95-9에 대한 액티베이션 라인도 두 개 구할 수 있었습니다. 5' 쪽에 PRR95 G1, G2 이렇게 써 있었고, 실제로 발현이 몇 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어쨌든 액티베이션이 된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논에서 키워보면, 그래서 논에서 키워서 이 사진은 주로 논에서 다 키운 다음에 수확하기 직전에 사진을 위해서 다 이렇게 화분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사진만 찍은 거 보면 특별한 차이가 없었었고요. 눈으로 딱 봐도. 그리고 잎 색깔들도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았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PRR95는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PRR95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액티베이션을 한 게 아니라 나가웃을 가지고 했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PRR95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 스테이그린 유전자는 이미 알려져 있고, 이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스테이그린 유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 스테이그린 유전자 액티베이션 라인들을 다행스럽게 두 개 분리를 할 수 있었고, 발현이 와일드타입에서 굉장히 많이 상당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걔를 논에서 키워보면, 이 사진은 다 논에서 수확하기 직전에 키운 사진인데, 이 와일드타입에서 액티베이션 라인들이 좀 더 색깔이 노란, 세네시스가 촉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잎 색깔이나 아니면 클로로필 함량을 재거나, 클로로필 함량 잎을 가지고 다시 퀀티피케이션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와일드타입에서 액티베이션 라인들이 세네시스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잎파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미삭 같은 경우도 이런 와일드타입에서 액티베이션 라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더 색깔이 빠르게 빠지는 걸, 클로로필이 되기 전에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액티베이트 했을 때 그런데, 그럼 나가웃 됐을 때,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다 자포니카, 인디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액티베이션에는 자포니카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한 거고요. 자포니카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세레스가 증가된다, 세레스가 빨라지는 거 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자포니카 나가없이 이미 이거는 예전에 2007년에 이미 벌써 유전자된 클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뮤턴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뮤턴트들을 받아갖고 여기 나가옵턴트들 2개를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저도 뭐 이미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와일드타입에서 상대적인 와일드타입에서 액티베이션 나가옵 라인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파란색이 더 유지가 되는 세레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잎 색깔이나 아니면 클로로필 레벨을 비교해봐도 와일드타입에서 나가옵들이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색깔 퀀티피케이션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삭 같은 경우도 와일드타입에서 나가옵 라인들이 조금 더 세레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자포니카 백그라운드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인디카에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인디카 백그라운드에서 이 SGR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디카 타입에 대부분의 벼에서 뮤탄트들은 자포니카 백그라운드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왜냐하면 인디카들이 상대적으로 형제전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뮤턴트 풀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 이번 연구를 위해서 인디카에서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다가웃을 만드는 그런 크리스퍼 카스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와일드타입에서 딜리션 되거나 인서션 된 3개의 원리를 찾았고, 걔네들을 논에서 심어보면 이런 와일드타입에서 나가웃들이 크리스퍼 라인들이 첫 번째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든 와일드타입에서 색깔들이 여전히 파란 걸 볼 수가 있고요. 녹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레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스테이그린 뮤턴트들, 자포니카 스테이그린 뮤턴트들하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였고요. 이거는 잎 색깔이나 아니면 잎 색깔에 대한 정량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삭도 거의 동일하게 와일드타입에서 이런 크리스퍼 카스9들이 상대적으로 노화가 늦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인디카 타입을 안에서 RNA 방법을 통해서 OSGR 유전자를 서프레시를 시켜봤습니다. 그럼 딜레이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예상한 대로 딜레이가 되긴 했습니다. 딜레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일드타입 위에서 RNA 라인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라인을 보면 3, 40 라인을 보면 와일드타입 위에서 상대적으로 색깔들이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서 곧 세레스가 딜레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잎 색깔이나 아니면 잎 색깔의 정량, 퀀티피케이션, 여기 나온 클로로필, 이게 와일드타입인데 와일드타입에서 이런 RNA 라인들이 클로로필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파리에서는 세레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와일드타입에서 RNA 라인이 상대적으로 5주째 개화후 5주째에 보면 와일드타입에서 이런 RNA 라인이 상대적으로 갈색의 포션이나 아니면 노란색 포션들이 적고, 나머지 그린이나 옐로우 그린들이 좀 더 많은 걸 봐서 세레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GR이 인디카든 자포니카든 어쨌든 2개의 버라이어티에서 세레스에 관련이 된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했던,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이게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맨 처음 했던 거는, 제가 주로 재료로 썼던 자포니카 타입의 준환벼와 인디카 타입의 IR72의 제노믹 SGR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코딩 리전과 프로모탄 EKB 정도를 서로를 한번 직접 시퀀싱을 해보기로 하고,
리스폰싱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두 개가 알리릭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모터 리전이고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딩 리전. 코딩 리전에 실제로 보면 한 5개, 4개 정도의 SMP가 있었는데, 5개 정도의 SMP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만 아미노액을 바꿀 수 있는 아미노 체인지가 일어나서 여기는 실제로 4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미트 리전을 보면 총 13개 G가 A로 바뀌는 SMP가 13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보시는 서로 인벨이 있는 게 한 3개 정도?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코딩 리전이든 프롬프트 리전이든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 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이 그럼 이게 어떻게 두 종간에 두 인티카 자포니카의 베리에이션을 유발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코딩 시퀀스, 아미노시스가 바뀌는 코딩 시퀀스가 그런 건지, 아니면 프롬프터 베리에이션에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바뀌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스테이그린 유전자에 대한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는 뭔가 하면, 클로로필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클로로필 A에서 요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힘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여기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파이피오틴 A가 되는데, 그러면서 엽록 클로로필 데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마그네슘을 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테이그린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디칠라테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2017년인가에 그 일본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오케이를 해서 마그네슘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실험 방법에 따라서 해보면 프로틴을 발현해서 클로로필 A하고 인큐베이션을 한 다음에 그 나온 산물 파이피오틴 A가 얼마나 나온지를 그걸 가지고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HPC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피크로 올라온 녀석이 POA 산물이 되는데, 이 녀석이 보면 자포니카 타입이든 인디카 타입이든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한 6번 정도 체크를 바이오케미컬한 데이터 실험을 했었는데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컨트롤러 상에 아까 자포니카 스테이그린 뮤턴트 있는 포인트 뮤테이션이 나왔던 그 녀석을 가지고 그 컨트롤러 상인데, 걔는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 픽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케미컬한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떼내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셀스가 딜레이되고 스테이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보면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는 그게 차이가 없는 거 붙여온 거고, 요거를 다시 프로테인 에고로박테리움에서 담배 잎에다가 인피트레이션을 해서 며칠 기다리면 클로로필이 들어가서 클로로필 데그레이션 역할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벡터 컨트롤이고, 두 개 자포니카 인디카 보면 사실 정량적으로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이걸 정량화해서 보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스테이그를 뮤턴트를 해보면 벡터 컨트롤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까 여기 보여드린 여기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 된 거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유사한 결과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정량적으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미노시드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번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했나, 그러면 이걸 한번 키팅 프로그램에서 과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봤었는데, 이게 자포니카 타입으로 과발현한 거, 이게 인디카 타입으로 과발현한 건데, 보면 크게 생각보다 차이 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발현이 되면서 그 형질전이 노랗게 돼버리기 때문에 형질전을 구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일부를 보면 살아남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보면 와일드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고요. 그 색깔은 처음부터 거의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도 보면 이게 바이오케미컬 액티비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아미노시드 4개 일어난 것 갖고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코딩 리전은 이런 인티카 자포니카 셀스 패턴을 달리하는 것에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프롬프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3개 SMP가 있고, 그 다음 3개의 인델이 있는 프롬프트 리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두 개, 스테이블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될까? 세레스가 될 때, 스테이블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체크를 발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는 1, 2, 4, 5, 6 지금 꼽히고 나서 맨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샘플링해서 스테이블 유전자의 발현을 쭉 본 겁니다. 주별로 1, 2, 7주까지 꼽히고 나서. 초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특히, 세레스가 막지에 종자가 거의 있고, 이제 거의 단단하게 시작하는 5주, 6주, 7주 돼서 보면, 이런 자포니카 타입에 비해서, 인디카 타입들이 발현이 확연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슷하지만, 그리고, 인디카 자포니카 차이 나는 시기가 초기에는 사실 차이가 나지 않고, 한 4, 5, 6주 되기 시작하면 그 눈으로 막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피노타입이, 표현형이 보이는 거랑, 그리고 여기 발현이랑 거의 일치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발현량 때문에 아까 유전자 코딩 리전에 의한 액티비티 차이가 없으면 그런 발현량 차이일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거를 프로토콜라스들을 이용해서 프롬프터 스타디를 해보면 이런 자포니카 타입에 비해서 인디카 타입들이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프로모터에 의한 발현량의 차이일 거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인디카 자포니카, 뭐, 주남 IR72에만 한정된 건데, 그럼 이게 좀 더 넓게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벼 타입에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저희들이 한번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걸 한 105개의 어세션 정도, 애기장 때 많은 것처럼 별에다 어세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105개 정도를 받아갔고요. 그거는 뭐, 인디카 타입도 포함되어 있고, 자포니카 타입도 되어 있고, 뭐, 다른 종류, 우리가 익숙지 않은 뭐, 향기나 아로마틱, 뭐, 이런 것들 한 105개 정도를 가지고, 그 프로모터 EKB 리전을 시퀀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퀀싱을 쫙 해봤더니, 크게 나눠서 8개, 하플로타입 분석을 했는데요. 8개 정도, 1에서 한 8개 정도 나왔고요. 물론, 자포니카 타입은 하플로타입 1, 인디카는 하플로타입 1, 자포니카는 하플로타입 8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8개 정도로 나눴고요. 105개를 시퀀싱 해봤더니. 그리고 크게 보면 저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여기 중간에 8페이스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서브 1 그룹과 8페이스가 새로 들어간 인디카 타입이 포함된 서브 1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레퍼런스 지노민 자포니카 주남벼나 뭐 마리아니 폰바레 같은 벼가 섞인 자포니카 타입이 섞인 서브 타입 2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베리에이션 있는 건 한 21개 정도, 폴미오키 사이트가 21개 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시퀀싱한 결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 시퀀싱한 결과에 맞춰서 그러면 이게 이 업세션들이 세네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논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필 양을 한번 재봤었습니다. 뭐 다 재지는 못하고 이거는 꼽히고 나서 한 4주, 5주 정도 됐을 때 맨 마지막으로 생긴 잎의 엽록사 함량을 쭉 분석을 해서 그런 하플로타입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플로타입 1에서 4 포함된 서브 1 그룹이 여기에 물론 인디카가 포함되어 있고 인디카 서브 1 그룹이 하플로 5, 6, 7이 포함된 서브 타입 2 물론 자포니카는 하플로 타입 8에 속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크게 나눠서 보면 서브 타입 1에 비해서 서브 타입 2가 세네시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크게 보면 이게 인디카 자포니카가 세네시스가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21개 폴리모키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폴리모키 사이트와 그러면 이 클로로필 레벨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연관관계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있는 결과들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있는 21개 중에서 여기 나온 16개 빨간색과 여기 녹색으로 된 16개 정도는 이 클로로필 레벨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또 특이하게 알 수 있던 건 아까 맨 처음에 알리릭 베리에이션을 보면 거기에서 16개 중에서 16개
13개 S&P와 3개 인델이 있다고 해서 총 16개의 그 베리에이션 중에서 그 중에서 15개 정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같은 위치 사이트에 포함이 돼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프로모터의 폴리모르피즘이 어떻게 보면 폴리모르피즘이 좀 더 넓게 이런 세네시스나 아니면 여기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걸 벼에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궁금했던 건 뭔가 하면, 그럼 이게 인디카 자포니카로 나눠졌는데, 그럼 이게 오리진이 어딜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벼의 오리진, 이볼루셔널 루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 SGL 유전자에만 딱 맞춰서 SGL을 가지고 한번 트래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런,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프로모터 시퀀스를 가지고 파일로제네틱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온 제가 사용했던 루피토골이나 니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많이 잘 알려진 그 굉장히 오래된 고대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벼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벼 조상 품종입니다. 버라이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여기 자포니카 타입은 루피토곤하고 엮이게 되고, 인디카 타입은 니바라하고 엮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는 자포니카는 루피토곤에서부터 오고 인디카는 니바라에서 온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아까 보여준 이거는 몇 개, 105개의 어세션을만 가지고 한 거고, 이걸 좀 더 바이오민크텍스를 잘하는, 이볼루션을 잘하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0년인가에 받은 중국 사람들이 선천지름 프로젝트라고 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의 콜라보레이터가 분석을 해준 건데요. 순전히 이건 SGR 리전으로만 가지고 한 겁니다. 다른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와일드라이트의 오리진 1, 2, 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리진 2가 굉장히 제일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리진 3는 결국은 자포니카가 됐고, 오리진 1은 인디카가 됐는데, 요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오리진 2에서 다시 오리진 1으로 갔다가, 자포니카로 가는 루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가거나,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인디카의 베리에이션은 자포니카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오리진 2가 오리진 1으로 가서 니바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 오리진 1이 생기고, 오리진 2가 생기고, 그 다음, 어쨌든 자포니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인디카 타입들이 생긴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모터 리전 분석을 통해서도 이런, 이볼루션 루트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까지 한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이게 유전자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유전자의 시퀀스가 다르긴 하지만 코딩 시퀀스는 똑같은데, 프롬프트 베리에이션에서 자포니카 타입에서 mRNA 발현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인디카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필 분해하는 스테이그린 프로테인이 더 많아지게 되면 마그네슘을 좀 더 많이 빼내게 되고 액티비티가 더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포니카에서 인디카가 훨씬 더 빠르게 노화가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까지는 벼에서는 이 정도 메커니즘을 밝혀낸 이런 이볼루션 루트를 좋긴 한데,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 육종에 이용할 거인데, 저희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인디카는 다 좋은데, 이게 얼리세네시스 때문에 이렇게 종자 성숙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인디카를 좀 더 세네시스를 약간 늦추게 되면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종자 성숙하는 게 좀 좋아지고,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건 교배를 통해서 딜라인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선발을 해서 딜라인들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딜라인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자체는 인디카 타입인데, 스테이그린 프로모터하고 코딩 좀 리전만 일단은 자포니카 타입으로
싹 바뀐 그런 닐라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 인디카 타입인데 인디카 타입에서 그 스테이그린 자포니카 타입 스테이그린이 들어간 녀석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세네시스가 노화가 지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발현도 인디카 타입에서 떨어져 있고 잎 색깔이나 크로필 양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런 포토신테틱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색깔이 파랗지만 않고 세네스가 딜레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포토신테틱 액티비티도 인디카 타입에서 이런 닐라인들이 조금 더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바이오매스가 늘어난 렐러티브 그로스 레이트도 인디카에 비해서 자포니카 인디카 닐라인들이 조금 더 증가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첫 번째 품종에서 그렇고, 다른 밀양에서 만든 밀양 21, 밀양 23호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인디카 타입인데, 이 녀석들도 같은 방법으로 자포니카 타입의 스테이그린 윤자를 넣어주면 원래 분모에 비해서 이런 닐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세네시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그리고 또한 그 포토스의 액티비티가 증가한 것, 유지되는 정도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된 걸 볼 수가 있었고,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럼 이게 포토스의 액티비티가 올라갔고, 세네시스 딜레이 됐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어떻게 될까라고 봤는데, 먼저 체크를 해봤던 게,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 종자 성숙률, 그레인 필링 레이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인디카 분모에 비해서 이런 닐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인디카 분모에 비해서 여기는 두 번째 보이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종자 성숙률, 그레인 필링 레이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색깔 빼고는 외형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레인 필링 레이시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자를 한 식물체당 종자를 받아보면 인디카 타입에 비해서 인디카 닐라인들이 좀 더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5%, 작게는, 많게는 한 10%, 작게는 5%, 한 5내 10%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5내 10%가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양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건 그렇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자포니카 타입이나 인디카 타입의 SGR을 넣어서 세네시스를 약간 촉진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반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요. 보시면, 원래, 자포니카 타입인데 상대적으로 세네시스가 색깔이 조금 녹색이 좀 옅으니까, 옅게 돼서, 노화가 약간 촉진이 되고요. 그 결과는 SGR이 물론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잘못 그랬습니다. 이게 SGR 관련도 올라가 있고, 잎 색깔이나 아니면 클로로필 양, 또 적어도 클로로필 데그레이션도 빨랐고, 그리고 이건 반대로, 아까 보여드린 자포니카 인디카 타입 반대로 그런 포토스의 액티비티도 줄어든 거, 능력도 조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는 밸런스 그로스 레이트도 어느 정도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저희들 같은 그런 생산량은 당연히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봤던 게 그런 그로인 필링 레이시, 원래 자포니카 분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 6.5%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산량도 10%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식물체들이 그런 거고요.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럼 이걸 좀 대량으로 심어서, 논에서 심었을 때 피노타입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닐라인이, 인디카 타입의 닐라인들이 세 종류가 있었고, 여기 반반 심은 건데, 여기 나온 것들이 원래 인디카 타입들이고, 인디카 타입의 스테이그린 유전자를 도입시킨 닐라인들인데, 이런 인디카 분모에 비해서 닐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세네시스가 딜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색깔들도 조금 파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인디카 타입들은 수확 시기가 되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원래 세네시스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도복이라는데, 도복 현상이 되게 심하는데 수확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세네시스가 딜레이 되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곳곳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포니카 타입들은 자포니카 타입에 인디카 타입의 SGR을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세네시스가 세네시스가 촉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에서 7% 정도 인디카 타입의 닐라인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자포니카 타입의 닐라인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 식물체뿐만이 아니라 논에서 크게 봤을 때도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QTL 매핑을 통해서 이런 인디카 자포니카의 베리에이션, 세렌스 패턴이 다른 걸 분석을 했고, 그래서 봤더니 스테이그린 유전자의 프로모터 리전의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이런 생산량 증가에 대한 프로덕티비티 증가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런 브리딩을 하는 사람, 어쨌든 지금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이 결과들을 특히 육종적으로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어렵던 점이 뭔가 하면, 여기 포함된 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들이 다 22명이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씩 다 도움을 준 분들이고요. 저는 주로 크게는 저희 IBS와 디지텍 포함된 나무일 단장님 포함해서 저희도 연구그룹이 있고요. 그다음 농진청 그룹, 밀양에 있는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무장군부에 있는 신동진 박사, 김태현 박사가 주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트랜지션을 만든다든가 트랜지션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진화 분석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뉴욕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도와받았고, 일본 분들, 바이오케미컬 액티비스트 일본 분들 받았고, 나머지 분들도 도움 줬어요. 그래서 다 도와줍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갖고, 제가 발표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IBS랑 그리고 농진청의 펀드 지원으로 이 연구가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 좋지만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 방금 아침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구라는 게 같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을 드시는 게 아마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는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